한국 영화 14번째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6년에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영화 부산행이란 작품이죠.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희성 등 화려한 캐스팅과 할리우드 영역이라 이겼던 좀비 영화를 한국적 색채로 잘 담아낸 영화였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요. 영화 부산행이 특별했던 이유는 광활한 벌판에서 펼쳐지는 할리우드식 좀비 액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KTX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좀비의 공포감을 마주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잘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인생을 살았던 펀드 매니저 서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 그 작은 어린아이조차도 남을 위한 배려를 하는 마당에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기심 가득한 기성세대, 친구를 구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는 청춘, 홀몸도 아니지만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여성과 정의로운 남편. 영화 부산행은 좀비 영화를 넘어 재난 상황 속 휴머니즘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문학적인 물음표를 전달하는 영화였죠. 영화 후반부 심파가 좀 과하긴 했지만 좋은 작품이라는 점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천만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는 작품이죠.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부산행 4년 이후의 이야기인 연니버스의 신작 반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현 시국과 관련된 영화라는 점에서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의 메시지를 넘어 또 다른 휴머니즘적 메시지를 영화 반도에서 전해주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영화 반도에 대한 제 감상은 불호입니다. 분명 액션 영화로서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고 약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미장센과 배우들의 연기는 너무 좋았죠. 하지만 속빈 강정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영화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리뷰 시작하죠. 본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년 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좀비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은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탈출했습니다. 정석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에서 탈출하던 그날 정석의 누나와 조카는 불행하게도 탈출선에 탔던 감염자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 홍콩에서 살게 된 정석과 매영은 난민 신분으로 각종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들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폐허가 된 한반도에 그들이 숨겨놓은 돈을 가져오면 수고비로 큰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Come back with the money. That's $2.5 million per head. 정석은 매형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들어갑니다. 매우 쉽게 돈이 든 트럭을 찾은 정석 일행. 하지만 어디 가면 꼭 있는 바람 캐릭터 매형의 실수로 좀비 떼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진짜네. 과연 이들은 반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반도 리뷰입니다. 살고 싶으면 타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영화 반도에서 휴머니즘적인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전작 부산행이 좀비라는 소재로 좋은 메시지를 전해줬듯 이 영화도 그러길 바랐죠. 아마 부산행을 의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부산행 이후 4년, 폐허가 된 대한민국, 이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과 낯선 세계 속으로 투입된 정석의 고민 등 전작을 넘어서는 깊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 단순한 액션 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영화 반도에는 다양한 액션씬이 등장합니다. 언제 봐도 잘생긴 강동원 형님의 간지 폭발 액션부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배우 1회의 시원한 드리프트, 영화 후반 약 20분간 631 부대와 강동원 무리가 펼치는 화려한 카체이싱 등 영화 반도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영화의 러닝타임 내내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스토리와 액션의 배분이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액션 블록버스터를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영화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영화를 재밌게 본 이후 영화관을 나오며 드는 생각은 그래서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원한 액션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영화가 선과 악을 철저하게 구분했기 때문일 겁니다. 잠시 전작을 생각해보죠. 전작 부산행에서 주인공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생존이죠. 함께 갈 것인가 혼자 갈 것인가. 생존 앞에서 그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부산행에는 선과 악이 없었죠. 각 인물의 처지에서 선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극중 인물에게 입체감을 부여했고 영화의 주제를 부각시켰으며 그게 스토리에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영화 반도는 선과 악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동원과 이정현은 선이고 631 부대는 악이라는 설정이죠. 이러한 설정을 이해시키는 방식은 사연과 심파입니다. 가족과 동료를 잃은 강동원,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정현, 이들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독은 631 부대의 사연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악으로만 묘사하죠. 영화 부산행에서 보여줬던 선과 악의 애매모호함,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동, 휴머니즘적 고민이 주었던 긴장감이 영화 반도엔 없습니다. 두 영화 모두 똑같이 생존이라는 목적으로 극을 이끌어가지만 부산행처럼 인물의 선택으로 인한 스토리 진행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결국 선이 이긴다는 뻔하고 정해진 결말로 진행되는 스토리가 영화 반도의 구성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영화의 악인은 입체적일 수 없으며 그렇기에 강동원과 이정현의 캐릭터 또한 입체적으로 구축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영화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좀비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인물 설정이 너무 평범했기에 비주얼에 기대고 있는 작품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장가 구원 투수로서 오락적인 측면은 컸지만 작품성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영화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PPL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영화 반도 PPL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화를 본 관객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 중 하나가 배우 1회의 드라이빙 장면일 겁니다. 그녀는 모하비를 몰고 있죠. 저는 기아 자동차가 그렇게 튼튼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좀비 수십 마리를 치고도 범퍼가 멀쩡하고 드리프트를 그렇게 해대는데 타이어는 또 어디서 그렇게 공수해 오는지, 그리고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프레임이 얼마나 튼튼하면 그렇게 점프를 해대는데 자동차가 멀쩡한가요? 영화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드림카는 모하비입니다. 역시 국산이 최고죠. 이외에도 다양한 PPL이 등장합니다. 공유가 모델인 쓱 배송 차량 같은 것이 있겠죠.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분명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 본 그 어떤 영화보다도 PPL이 강한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비 영화에서 가장 먼저 칭찬하고 싶은 연기는 좀비를 연기하신 단역 배우들입니다. 특수분장과 괴상한 움직임을 표현해내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전작 부산행에 이어 좀비들의 움직임과 비주얼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영화에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고생하신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배우와 강동원 배우의 경우 연기력 논란이 크게 없는 배우들이라 굳이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배우는 바로 이래 배우입니다. 예전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배우 이래의 모습도 정말 인상 깊었죠. 그리고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도 어린 분이 역을 맡으며 좋은 연기력을 보여줬던 배우가 바로 이래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런 대사가 있긴 했지만 살고 싶으면 타요. 이건 배우 잘못이 아니죠. 비록 특색이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강동원, 이정현, 권혜요 등 대선배들 앞에서 시종일관 침착하게 맡은 역할에 걸맞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배우예요. 심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대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듯 우리 한국 영화도 심파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당한 심파가 좋겠죠. 관객의 눈물샘을 쥐어짜는 심파 영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반도, 사실대로 말하면 심파가 조금 과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신 권혜요 배우의 죽음부터 이정현의 자살 시도 장면까지 굳이 필요 없는 장면으로 억지 심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영화의 마지막 강동원이 이정현을 구출하고자 달려가고 마음을 바꾼 이정현이 그렇게 삼국무쌍을 찍을 거면 굳이 자살 시도 장면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래의 눈물 콧물 장면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클레멘타인의 명장면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게 훨씬 더 큰 여운이 남는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영화 후반부 강동원과 관련된 심파가 몇몇 등장합니다. 아, 이거 심파구나 하시면 잠시 화장실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면들은 영화 전개에 필요가 없는 장면이에요. 영화 반도, 리뷰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필요 없는 장면, 인물,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등번호 61번 콜로세움 장면이라든가 권혜요 캐릭터라든가 구교환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사라든가 내가 또 나서야 되나?
액션은 좋았지만 전작 부산행에 비하면 그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